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갑질, 권리, 지금은 반품의 시대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온라인 셀러로서 이 반품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제품을 파는데 반품이 없다? 환불 요청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반품은 무조건 온라인 판매를 하다 보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 반품률이 높은 카테고리가 있고 적은 카테고리가 있죠. 그리고 이 판매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반품률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반품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이커머스 전체 평균의 반품률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커머스의 어떤 평균 반품률은요, 20%라고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평균 반품률은 8에서 한 1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이커머스는 전체 반품률이 이 오프라인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은 거죠. 와, 20% 정말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의류는요, 20%는 뭐 거의 평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패션 쪽이요. 그리고 30%, 40%, 많은 곳은 이렇게도 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입어보고 안 맞으면 바꾸잖아요. 패션 쪽에서는 이 반품률이 상당히 높죠. 그 외에 다른 카테고리들, 뭐 생활용품이나 뭐 식품이나 이런 쪽은 이 패션 쪽보다는 반품률이 훨씬 적긴 할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평균으로 따지면 이커머스 반품률이 20%라고 하니까 꽤 높은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옛날보다 처음 이커머스가 태동했을 때보다 정말 반품률이 정말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업체들 쪽에서 이 반품들을 잘 받아주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거는 이커머스, 오프라인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프라인 쪽에서도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 반품 언제든지 잘 해줘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소비자들의 어떤 혜택을 주는 거죠. 반품 잘 해주는 것들을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코스코에서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코스코를 요새 제일 많이 가거든요. 장 볼 때요. 제 주변에는 이마트도 있고 코스코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어요. 예전에는 골라 다녔었는데 요새는 코스코로 많이 몰아진 모양새입니다. 왜냐하면 코스코는 제품을 사면 만족도가 높아요. 물론 제품 하나당 양이 많아서 그렇지 뭐 가성비 면에서는 정말 이 코스코를 따라올 데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코스코에서 제가 어떤 문자를 받았냐면 2023년에 산 어떤 그래놀라 요 제품 갖고 오라는 겁니다. 반품해주겠다. 자기네들 어떤 균이 발생이 돼서 발견된 것 같아서 이거를 미리 리콜 조치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문자를 마트에 처음 받아봤고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전 또 무던한 편이라서 이 균이 뭐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고서 한참 동안 못 가져갔어요. 그래서 몇 개월 뒤, 한 2개월 뒤인가요? 이 제품을 생각이 나서 이제 이 코스코 장을 보러 갈 때 가져갔죠. 그런데 이 반품 환불을 받을 때 이제 줄을 서는데 이때 제가 정말 대단한 것들을 목격을 합니다. 제 앞에 여러분들이 좀 계셨었는데 한 분은 어떤 할머니셨거든요. 그런데 그 노란 수레, 큰 수레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걸 사셔가지고 반품을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그분과 상담사분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됐죠. 상담사분이 그 할머니께 이거 언제 구매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거 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얼버무리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상담사가 이제 고객 번호로 조회를 해보니까 2022년도에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2년 전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켜보면서 너무 빵 터졌는데, 근데 웃긴 건 이 코스코의 상담사가 그냥 조건 없이 그 환불을 받아주는 거예요. 아니 저는 판매자잖아요. 그래서 와, 내 제품을 만약에 2년 전에 구매했던 사람이 아무리 새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반품하러 온다면 반품을 해줘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이 코스코에서는 그걸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다른 한 분, 여자분이요. 이 지퍼백에 어떤 고기를 갖고 왔어요. 근데 그 고기를 상담사분 앞에 가서 막 뭐라고 설명을 하면서 환불을 바로 받습니다. 받는데 30초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담사는 그 고기를 지퍼백에서 받은 거잖아요. 뭐 포장 상태로 원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뭔가 먹다가 문제가 생긴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퍼백에 든 고기를 받자마자 그냥 거기에 있는 대형 쓰레기통에 바로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그래놀라를 환불하러 갔다가 와, 코스코가 반품을 진짜 잘해주는구나 라고 해서 집에 와서 이 코스코 반품 정책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코스코는 조건 없이 반품해주는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환불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 코스코를 이용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 가성비도 있지만 가성비에 뒤따르는 그런 어떤 서비스들,
반품이나 환불을 조건 없이 해준다? 아니 이러면 소비자들이 안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코스코의 대단함을 다시 한번 느꼈는데, 이건 비단 이 오프라인 코스코 같은 업체들만 그러는 게 아니죠. 다른 뭐 이마트라든지 아니면 홈플러스라든지 반품 정책이 정말 유하게 바뀌었을 겁니다. 소비자 위주로. 근데 그건 우리가 있는 이커머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커머스의 그 양강이라고 불리우는 네이버와 쿠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반품 안심 케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구매했을 때 소비자들이 반품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판매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네이버가 중간에 껴서 이 반품 안심 케어라는 보험 같은 걸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판매자는 판매가 한개가 될 때마다 한 개당 40원에서 490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제품에 따라 다른데 그 비용을 내고, 그리고 이 소비자가 반품을 했을 때 이 왕복 배송비 7,000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반품을 잘해주면 이 네이버에서도 제품을 구매하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죠. 아니 쿠팡은 반품을 잘해주는데 네이버는 왜 안 해줘? 그런데 네이버에 이런 반품 안심 케어가 있어. 그러면 소비자들도 반품을 걱정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네이버를 이용하겠죠. 이렇게 반품 안심 케어를 판매자가 설정을 해놓으면 제품별로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무료 교환 반품 딱지가 붙습니다. 오늘 출발이라는 딱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 딱지 같이 무료 교환 반품이라는 딱지가 붙어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이런 딱지 붙어 있는 제품을 더 클릭할 확률이 높겠죠. 나는 교환 반품을 잘하고 싶은데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것들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한다면 이런 제품을 구매하겠죠. 이거는 소비자도 좋고 판매자도 좋은 어떤 그런 정책. 이런 네이버 뿐만이 아니라 쿠팡은 또 원래부터 유명하죠. 반품 잘해주기로요. 쿠팡 같은 경우는 반품을 워낙 잘해주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선 좋은데 판매자 입장에서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비자들 버릇을 너무 나쁘게 들여놔서 이 블랙 컨슈머들이 막 양성이 되는 거예요. 이 로켓 배송 제품 같은 경우는 쿠팡이 반품을 자기들이 직접 받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오픈마켓 제품들 있죠? 이런 제품들도 쿠팡 소비자들은 반품이 이제 그냥 반품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야 이런 인식이 있어서 이 오픈마켓 제품들도 그냥 반품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쿠팡의 문제가 뭐냐면 환불금을 먼저 소비자한테 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쿠팡과 판매자가 이 반품 가지고 반품을 해주니 많이 가지고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판매자들이 원성이 자제할 수밖에 없죠. 자, 이건 판매자 입장이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이 쿠팡같이 반품 잘해주면 사고 싶죠. 쿠팡에서.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내가 제품을 구매했는데 안 좋은 뭔가 문제가 생겨서 반품하려면 너무 빨리 반품을 해줘.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쿠팡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면 쿠팡 입장에서는 이 반품 제품들이 계속 쌓일 겁니다. 이걸 어떻게 소진하냐면 쿠팡은 이 반품 마켓이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반품 마켓에서 이런 반품 제품들을 등급별로 나눠요. 최상급, A급, B급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다 다르게 해서 그걸 판매를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정말 절차가 지금 잘 되어 있는 쿠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사실 이커머스의 양강이라고 불리는 쿠팡, 네이버 둘 다 이 반품에 신경 쓰는 모양새죠. 이렇게 반품을 잘해줘야 소비자들이 그 플랫폼에서 많이 이용을 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 플랫폼들에서 판매하는 저희 같은 온라인 셀러들은 이런 반품의 시대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평균 반품률이 20%라고 하는데 이 반품이라는 게 소비자의 갑질이냐 권리냐 참 어렵죠. 근데 소비자에 따라서 이게 갑질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권리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항상 판매자와 소비자의 어떤 시각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어떤 셀러는요 반품을 끝까지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당하게 블랙 컨슈머는 내가 잡겠다라는 어떤 이런 정의사도의 마음이 있어서 그냥 막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B라는 셀러는요 반품이 들어오면 조건 없이 반품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정적 소비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시간적 낭비를 하지 않고 빠르게 그냥 반품을 해줘요. A와 B, 여러분들 어떤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실 B 같은 판매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A 같은 판매자, 반품을 끝까지 안 해주려고 하는 판매자가 되다 보면요 여러분들 지칩니다. 감정적인 소모도 많고 시간 낭비도 많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B 같은 판매자가 돼서 반품이 들어오더라도, 말도 안 되는 반품이 들어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반품을 해주고 교환을 해주고 환불을 해주면서 여러분들 시간을 아끼고 여러분들 감정을 좀 아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 사람은 진짜 고객이야. 혹은 저 사람은 진짜 블랙 컨슈머야. 라고 확실하게 100%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블랙 컨슈머인 줄 알았는데 진짜인 고객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고객인 줄 알았는데 블랙 컨슈머인 사람들도 있고 분명 이런 사람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A같이 반품을 끝까지 안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가게 되면 나중에 실수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게 크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은요, 갑질, 권리, 지금은 반품의 시대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제가 이 채널 유지하는데 다음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는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